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김포시와 환경단체가 습지원의 도시숲 조성을 두고 논란을 벌였습니다. 환경단체는 습지원의 생태숲을 조성하는 건 습지원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고요. 김포시는 모니터링 후 바꿔야 한다면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김포시가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이번 논란으로 한강 야생조류 생태공원이 제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우식 김포시 의원과 이를 취재한 이세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논란이 된 습지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포 한강 야생조류 생태공원인데 이 안에 습지원이 있죠. 박우식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자주 가보셨나요? 예. 김포 한강 야생조류 생태공원은 김포시 운양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이제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김포의 유명한 공원이기도 하고요. 예. 김포 한강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이제 김포 한강 야생조류 생태공원이 만들어졌는데 이 안에는 이제 뭐 에코센터라든가 산책로, 기타 이제 휴게시설, 습지원이나 이제 지금 최근에 논란되고 있는 습지원이나 나달 들녘 등이 이제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딸아이와 자주 찾고 있는데 에코센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동치마 관련해서 지금 폐쇄 명령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할 수 없고요. 많은 시민들이 산책로 등에서 이제 산책을 많이 이용하는 등 김포 시민들이 사랑받는 그런 장소로 이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 이 김포 한강 야생조류 생태공원이 야생조류 서식지를 보존하면서도 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도록 조성한 공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성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예. 김포는 우리가 이제 뭐 옛날 사회책에서 많이 배웠듯이 이제 홍도 평야 등 평야지대가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벼 재배지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그만큼 이제 평야지대가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철새 서식지로 유명한 그런 이제 곳입니다. 2003년에 정부에서 신도시 조성 계획이 발표되면서 김포시가 2기 신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2기 신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개발을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이제 환경의 어떤 파괴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측면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신도시 환경영향평가 시 이 철새 보존 지역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도시 개발의 주체인 LH에서 이 농지를 매입해서 그곳에다가 철새 보존 지역으로서 생태공원을 조성하게 된 것이 이 지금 현재 김포 한강 야생조류 생태공원의 어떤 조성 배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환경단체에서 김포시가 공원 안에 도시숲을 조성하면서 습지원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이번 이 습지원 관련 논란은 이달 초에 김포 환경단체들이 낸 성명서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와 한강살리기시민연대는 이 성명서를 통해서 김포시가 조류 생태공원 안에 있는 습지원을 무단으로 훼손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이제 내놓는데요.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김포시가 올해부터 이제 생태도시숲이라는 이 사업명 아래 예산 8억 원을 들여서 이 습지원 안에 버드나무나 왕버들, 수국 이런 이제 식물들을 심은 거예요. 네. 그런데 환경단체가 문제를 삼은 건 이 습지원이라는 곳이 사실 생태 환경적으로 지니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일반 공원과는 좀 다른 것인데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나무를 심으면서 이제 습지 식물들을 뭉개거나 그 위에 이제 흙을 덮고 있는 이런 행태들이 습지 생태를 망가뜨리는 거다 이런 주장을 이제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했을 때 이 나무를 심기 위해서 곳곳에 이제 흙길을 낸 모습들이 보였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운딩이라고 하죠. 이 나무들을 심기 위해서 흙을 쌓아놓은 이제 형태인데 네. 그런 형태들이 이제 곳곳에 있었고 대신 이제 갈대 같은 원래 있었던 이제 습지 식물들은 좀 이제 흙에 이제 뭉개져 있는 이제 모습들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공원에서나 볼 법한 이제 키가 크고 또 잘 정리된 나무들이 이제 곳곳에 심어져 있었는데요. 이 환경단체가 하늘에서 이제 찍은 모습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사업 이전의 모습하고 이제 사업 이후의 모습을 비교해 놓은 사진인데 사실 그 모습을 봤을 때는 훨씬 더 좀 황량해진 모습이긴 했습니다. 우리가 뭐 쉽게 습지를 떠올리면 사실 이런 뭐 나무들이 있는 모습보다는 갈대숲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떠올리잖아요. 네. 이 현장에서 만난 조류 전문가는 이 키가 큰 나무들이나 아니면 지금
이 습지원에 있는 나무 데크 혹은 뭐 그늘막 같은 것들이 사실 새들이 쉬어가는 쉼터에 있으면 안 되는 방해물이다 이런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쯤에서 이 도시 생태숲 조성이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임진강 습지센터나 임진강 습지원 같은 데서도 이런 도시 생태 숲이라는 명명하에 이런 사업을 한 일이 없습니다. 습지원 생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그 원면한 타당성하고 방법적인 문제를 전문가들하고 토론하는 가운데서 진행될 사항들인데, 여기는 이제 수변공원이거든요. 말 그대로 습지를 했는데, 이제 새가 앉을 때 나무를 심어놓으면은 그 각도, 수평적으로 나무가 이렇게 그 각도를 유지하면서 날아와서 앉게 되는데, 나무가 있게 되면 새가 앉는데 지장을 받게 돼요. 네, 전문가 두 분 모두 이 도시숲 조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계신데, 이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뭐 사전에 타당성 조사나 또 점검을 해봤을 텐데요.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네, 일단 환경단체에서는 관련 어떤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는 했습니다. 우선 김포시가 이런 사업들을 좀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제 전문가 자문을 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런 절차를 위해서 꾸린 심의위원회가 지금 있기는 합니다. 네. 환경단체는 김포시가 이 심의위원회를 따로 거치지 않고 행정 절차를 무시했다라는 이제 주장을 성명서를 통해서 이제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지난 9월에 열렸던 이 야생조류 생태공원 심의위원회에 이제 상정된 안건들을 봤을 때에는 사실 관련 내용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긴 했습니다. 하지만 김포시도 이제 그럴 만한 이유는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번 사업이 이제 경기도 보조 사업이에요. 네. 도비가 2억 6천만 원이 들어갔고 시비가 5억 6천이 들어간 이제 사업인데, 김포시가 경기도에 이 사업을 신청한 게 지난해 3월이고 확정된 시기가 지난해 10월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과 반면 야생조류 생태공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지난해 12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확정된 사업이어서 이 심의위원회를 거칠 수가 없었다라는 게 이제 김포시의 입장인 거고요. 네. 대신에 뭐 생태보건기술사나 서울대 연구원, 그리고 뭐 식물보호기사와 산림기사 등 전문가의 자문은 받았다. 그리고 뭐 주민들의 의견도 또 수렴을 했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확정된 사업이라니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료 화면에서도 나왔듯이 이제 공사에 들어가면서 황폐해진 이 공원의 모습을 봤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이런 일이 왜 발생한 거라고 보시나요? 우리 이제 그 이세진 기자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담당 부서에서 이제 김포시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경기도에서 도시숲 조례와 관련해서 도비를 이제 확보한 사업이거든요. 이제 도비 2억 4천만 원을 이제 확보를 했고, 이게 이제 2018년 3월에 도비 신청을 했고, 2018년 10월에 도비를 확정을 받았던 내용이고요. 김포 한강 야생조류 생태공원 및 그 에코센터 관리 운영 조례는 사실 이제 2018년 10월 18일 날 제정돼서 시행이 되었고, 김포 한강 조류 생태공원 위원회 구성은 12월 18일 날 위원회 구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경단체 입장과 김포시의 입장이 좀 더 좀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좀 오해 소지들이 좀 생겨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김포시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이 습지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철새들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지금 습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공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강물의 수로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 물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수로 침식 방지 시설 공사도 하고 수로에 맞는 이제 식생 작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다 김포 한강 조류 생태공원에 대한 조류 생태공원 중장기 식재 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쨌든 이 숲 조성 이후에 철새들이 실제로 얼마나 찾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김포시의 입장은 공원이니까 시민들이 자연과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런 입장인 것이고 네. 또 환경단체는 야생조류 공원이니까 이 새들의 생태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인 건데 애초에 김포시와 환경단체가 이 한강 야생조류 생태공원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저는 우리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지금 우리 환경단체 관계자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이제 김포시와 전 시의회 저 개인적인 입장도 그렇지만요. 김포시와 환경단체 제 개인적 입장도 이 생태공원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서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인식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러려면 이제 이 공원이 생태공원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습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어쨌든 지금 이 수로 침식 방지 시설 공사라든가 거기에 이제 습지원의 토양의 식생에 맞는 수목들을 식재하는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직접 우리가 좀 더 지켜보면서 철새들이 직접 이 습지원을 정말 찾는지 안 찾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가면서 습지원의 가치들을 좀 더 지켜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세진 기자는 김포시와 환경단체 입장차 취재하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일단 뭐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도 김포시의 입장은 전해드렸습니다만 환경단체와는 달리 김포시는 이번 사업이 습지를 훼손하는 것이다라고는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서 이제 박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현 시점에서 이제 습지로 가는 어떤 물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습지 고유의 기능을 어느 정도는 지금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에 맞춰서 이런 비전들을 지금 이제 계획에 따라서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네. 저희가 이제 김포시 관계자와 현장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과연 이번 사업을 훼손으로 정말 볼 수 있느냐, 어디까지를 뭐 인위적 어떤 훼손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냐, 이 기준이 명확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습지를 그대로 보존하는 게 또 일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공원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민원들이 또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행정뿐만 아니라 뭐 시민들 여러 입장 차이가 좀 분명하게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포시는 처음에 논란이 불거지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는데 환경단체의 지적에 대해서 현재 김포시는 어떤 입장인 건가요? 네, 제가 뭐 집행부의 입장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 입장이지만요. 기본적으로는 집행부에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습지원을 생태 환경에 맞게끔 복원하는 것이 그리고 복원하고 이 먹이사슬 구조를 갖춰서 철새들이 찾는 그런 습지원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인식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단 이제 그 환경단체 입장에 대해서 김포시가 갖고 있는 것은 어쨌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포시의 입장은 어쨌든 이 생태공원을 보전구역, 완충구역, 전이구역 3단계로 관리하면서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식재를 하고 습지원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의 바탕을 두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 용역은 기본적으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루어낸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고 어쨌든 이 환경단체와 좀 오해가 생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해명과 설득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김포 한강 야생조류 생태공원의 운영관리 조례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예산 투입에는 의회 심의가 필요하잖아요. 네. 이 도시숲 조성에 의회에서 뭐 별 문제 없이 통과가 된 겁니까? 예, 뭐 어쨌든 이제 통과가 돼서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된 부분들이고요. 이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2018년 3월에 도비를 신청해서 2018년 10월에 도비가 확정이 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시의회에서도 이 습지원을 좀 더 습지원을 자연적인 환경으로서 복원하고 그 강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도시환경 상임위 의원님들께서.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이 의회에서도 심의에 통과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 이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네. 이 한강 야생조류 생태공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네. 새가 오지 않는 공원이라는 오명을 받아왔죠. 이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원인이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뭐 그동안의 과정을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포시가 이 한강 야생조류 생태공원을 이제 LH로부터 받은 게 2015년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5년 동안 이제 김포시가 관리 운영을 해온 거예요. 근데 그동안 사실 우여곡절도 참 많았습니다. 이 야생조류 생태공원 안에 있는 게 습지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나달 들녘도 있고 또 생태공원 에코센터 또 네. 건물도 있는데, 이 습지원은 지금 뭐 최근에 이런 훼손 논란에 또 휩싸이기도 했고, 나달 들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철새 먹이터로 조성한 논이에요. 그런데 초반에는 이제 농사가 좀 쉽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고, 현재도 이게 철새 먹이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느냐 이런 지적들은 이제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에코센터 건물은 안전등급에서 D등급을 받아서 현재 지금 폐쇄된 상태거든요. 네. 뭐 환경적으로 보면 사실 김포시가 굉장히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들 합니다. 뭐 습지도 있고 드넓은 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천연기념물인 제두루미도 또 날아오고 있고 철새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이 야생조류 생태공원의 취지 자체가 사실 이런 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철새들이 쉴 곳이 없으니 그런 구역을 좀 보존을 하자, 이런 이제 취지에서 만들어진 곳이거든요. 뭐 환경적으로도 그렇지만 사실 김포시에게도 뭐 향후에 뭐 관광적으로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곳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불거진다고 한다면 사실 관리 운영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이제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자가 이 관리 운영의 허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요. 이 얘기 나왔던 에코센터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죠. 이 네. 에코센터가 전시실이나 또 전망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공간이 있다고 말씀을 예. 아까 해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에코센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폐쇄가 된 상황이고요. 네. 이제 원래 2월 28일에 이제 폐쇄 명령을 받았고, 부등 침하가 이제 원인이 됐고요. 네. 이제 정밀 안전 진단 결과 보수 보강 작업을 통해서 재오픈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진단 결과를 받았어요. 그래서 보수 보강에 대한 계약 업체가 이제 선정이 됐고 11일, 12월 달 이제 한 2달 정도 보수 보강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층에 이제 전시실이나 이런 공간들이 있는데 1층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1월, 3월 경에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이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그러니까 한 내년 4월경 이제 재개장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지금 담당 부서에서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네. 재개장 이후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 이제 그 생태공원 관리팀에서 이제 이 에코센터까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생태관리팀이 팀장 한 명에 팀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명이서 사실상 이제 생태공원 20만 평 그리고 에코센터까지 관리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관리의 어떤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에코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는 지금 민간 위탁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야생조류 생태공원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어쨌든 야생 조류 생태공원은 김포의 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생태공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김포시에서도 이 보존지역, 완충지역, 관리, 전이지역 이 3단계로 구분해서 생태공원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 생태환경을 제대로 복원해서 철새들이 찾는 그 서식지로서 이 생태공원이 그 제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이제 생태공원 관리팀의 어떤 인력 할충이 좀 필요하리라 좀 생각이 듭니다. 인력 할충을 통해서 약 20만 평에 이르는 이 생태공원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구조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작년에 이제 제정된 그 조례에 따라서 상임위 운영 활동들이 집행부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강 야생조류 생태공원의 운영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